자, 안녕하십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는 원소에 관한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는 원자의 전자배치 구조해서 전자배치에 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 이제 돌턴이라든가 원자가설 등이 있었지만, 이제는 슈레딩거의 불확정성 원리가 나와서부터는 전자의 배치에 관한 이론이 많이 바뀐 것이죠. 그래서 전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위치에 확증을 하려고 관찰을 하다 보면 이미 그것이 움직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전자의 위치는 확률적으로밖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그래서 위치와 시간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슈레딩거가 이제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방정식을 풀다 보니 양자와 관련된 양자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과 관계된 숫자가 4가지 단계가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기에 나와 있죠. 양자수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원자 핵 주위에 분포되는 전자의 모델을 어떻게 지칭할 것이냐. 그래서 에너지 주준위, 그 다음에 이것이 배치되는 모양, 그리고 그 다음 궤도 함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양자수를 4가지로 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자수의 종류를 기본적으로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4가지. 그래서 첫 번째가 뭐가 나와 있다? 주양자수가 나와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양자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것은 또는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각 운동량 양자수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양자수. 그 다음 세 번째 자기양자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네 번째 스핀 양자수가 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주양자수는 이것은 뭘 나타내느냐 그랬더니 전자 껍질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하나하나의 단계에서 에너지 준위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양자수 n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서 1, 2, 3 이렇게 올라갈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 준위가 1이 낮은 단계이고, 그래서 2, 3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올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n값이 높을수록 무슨 값을 갖는다? n값이 높은 에너지를 갖는다. 자, 이것도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의 명칭을 뒤에 가서는 1, 주양자수가 2, 3일 때 이것의 껍질의 표시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K, L, M 이렇게 간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1번의 니은번을 보시면 전자 껍질에 에너지 준위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갈수록 높은 에너지니까 K보단 뭐가 크고 L이 크고, 그 다음에 L보단 뭐가 크다? M이 크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전자 껍질에 들어가는 전자의 최대수는, 자, 이 n이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껍질 전자수는, 자, 이것도 기억을 합니다. 뭐냐 그랬더니 2의 n의 제곱이다. 자, 그래서 주양자수의 제곱에 얼마를 곱한 것이다? 2를 곱한 것이 뭐가 된다? 주양자수 최대 전자수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부양자수네요. 자, 이것을 또는 뭐라고 했습니까? 각운동량 양자수 또는 방위양자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뭐냐면 오비탈이 뭐예요? 전자궤도다 이런 얘기죠. 전자궤도의 모양을 결정짓는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전자궤도의 모양을 결정해. 자, 그러면 첫 번째 뭐가 나왔었습니까? n이 나왔었죠. 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부양자수라고 하는 것은 얼마다? L은
n-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n이 1일 때는 l은 어떻게 되느냐면 0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궤도가 뭐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n이 2일 때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n-1이죠. 그래서 l이 뭣도 있고 0도 있고 1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궤도가 몇 개가 됩니까? 2개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n이 3이면 l은 어떻게 돼요? 0도 있고 1도 있고 뭣도 있다? 2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자기양자수입니다. 자기양자수는 자 뭐냐면 오비탈의 방향 또는 공간배치를 결정합니다. 자, 여기는 모양 결정이었었죠. 그러니까 이따가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자기양자수라고 하는 것은 자 방향을 배치한다. 방향 오비탈의 방향이나 배위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m이라고 하는 자기양자수는 어떻게 이래요? m으로 표시를 하는데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하고 l로 표시하고 m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1, 1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l에서부터 어디까지 있다? 플러스 l까지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보자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해보자고요. 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l 플러스 l 없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자 m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어디에서부터? 1에서부터 플러스 뭐까지 있다? 1까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보면 m은 어떻게 되느냐면 -1도 있고 0도 있고 뭣도 있어요? 1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n이 3이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0에서 1, 2니까 m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서부터? -2에서부터 어디? 플러스 2까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2, -1, 그 다음 0, 1, 그 다음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무슨 양자수다? 자기 양자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따른 그러면 어떻게 돼요? n이 준위에 따라서 이 개수가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그렇죠? 자 기본적으로 자 l이 1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1, 0, 1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이고 n이 1이다. 그러면 l이 0일 때는 궤도가 몇 가지? 한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것이 뭐다? 자기양자수입니다. 자, 그 다음 스핀양자수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전자가 뭘 갖고 있느냐? 자전을 한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자전하는 방향,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뭐다? 스핀양자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전 에너지를 결정한다. 그래서 전자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방향? 두 가지 방향으로 뭘 한다? 자전 운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전 운동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스핀양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핀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것이 방정식이에요. 방정식의 함수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래서 스핀양자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자 어떻게 했어요? 거기 나오는 것처럼 뭐가 있다? -2분의 1과 플러스 2분의 1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대응하는 것을 보면 주양자수는 이제 무엇에 대응하고 K, L, P로 대응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양자수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각각의 껍질에 따른 L은 0이다. 그러면 이것은 S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함수로. 그래서 여기는 S가 있고 뭐가 있다? 1에 대응하는 P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 0, 1, 2 그러면 자 S와 P와 무슨 궤도가 있다? D 궤도 함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S는 기본적으로 하나 궤도죠. 그렇죠? P 궤도는 자 여기서 보듯이 어떻게 됩니까? 궤도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 D 궤도는 자 궤도가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몇 가지? 5가지의 궤도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두시고, 그런데 이 하나의 궤도에 전자가 2가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궤도에 몇 개씩 들어가요? 2개씩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다시 조금 이따가 다시 이제 또 보게 되겠죠. 자, 어쨌든 양자수에 관해서는 무슨 얘기가 나와 있다? 4가지가 있다. 자, 이거 기본적으로 기억을 합니다. 주양자수는 어떻게 돼 있고, 자, 주양자수라고 하는 것은 전자 껍질의 개수를 얘기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상태가 뭘 나타낸다? 에너지 준위를 나타낸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핵으로부터 멀면 멀수록 높은 에너지를 갖는다. 에너지 준위가 높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부양자수입니다. 부양자수라고 하는 것은, 자, 전자의 궤도의 모양을 결정한다. 그래서 항상 또는 가군동장 양자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L은 뭐 마이너스 1이다? 주양자수의 2를 뺐다. 자, 이거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 자기양자수라고 하는 것은 방향, 옥테트란다. 오비탈의 방향 또는 배율을 결정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 이게 뭐예요? 자기양자수라고 하는 것은 부양자수 마이너스 플러스 L의 범위를 갖는다. 자, 이거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두시고, 스핀양자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값을 갖는다. 이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 배치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이 나와 있는데, 자, 원자과 전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첫 번째 무슨 말이 나와 있습니까? 옥테트 이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옥텟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8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자, 전자는 각 껍질에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다? 2의 n제곱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만 실제 최외곽 전자로서 안정되게 들어갈 것은, 안정된 상태를 이루는 것은 최외곽 전자에 몇 개가 들어갈 때다? 8개가 채워질 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8개가 채워지면 안정한 상태를 이룬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옥테트 이론이라고 한다. 자,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라고 한다. 자, 이거 최외곽 전자가 몇 개? 8개 채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자,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그러면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최외곽 전자에 들어가 있는 전자를, 최외곽 껍질에 들어가 있는 전자를 뭐라고 한다? 원자과 전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궤도에 있어서 가장 바깥쪽 최외곽 전자에 들어가 있는, 껍질에 들어가 있는, 껍질에 있는 전자를 뭐라고 한다? 원자과 전자라고 한다. 일단 이 규칙부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옥테트 이론에서는 몇 개가 채워져야, 최외곽 껍질에 8개가 채워져야 안정하다 이런 얘기고요. 대신 헬륨 같은 것은 몇 개가 채워져 있습니까? 자, 헬륨의 원자 번호가 몇이에요? 2이죠. 자, 이것은 몇 죽이고 1죽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앞에서 얘기를 했을 때 주양자 수가 1이에요. 그렇죠? K 껍질이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자, 부양자 수는 뭡니까? 0이죠. 0이니까 자, 이렇게 돼요. 1S에. 그 다음 요 녀석이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스핀이 2개죠. 그래서 2개까지만 채워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채워져서 안정한 상태를 이룹니다. 그래서 요 헬륨만 제외한다. 이렇게 돼요. 그렇지만 네온이나, 자, 이 밑에 네온이나 아르곤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몇 개까지 채워져 있다? 8개까지 채워져 있고, 그래서 전자적으로 안정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안정하기 때문에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비활성기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원자과 전자의 성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왜 원자과 전자가 중요하냐? 그러면 이 전자수에 따라서 화학적 성질들이 일반적으로 공통점을 갖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첫 번째 나와 있죠. 원자과 전자는 원자의 결합에 관계하고 원소의 무엇을 지배한다? 화학적 성질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산화나 환원이나 기본적으로 비슷한 형태를 갖는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반응을 할 때의 반응열이 또 비슷한 형태의 패턴을 갖는다 이런 얘기죠. 적 성질을 지배를 한다. 자, 이거 기본적으로 규칙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자, 항상 몇 개를 채우려고 한다? 이 전자수는 8개를 채우려고 한다? 2번. 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모든 원자는 몇 개를 채우려고? 8개를 채우려고 분자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 자, 이것도 같이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8개를 채우기 위해서 무슨 결합? 화학 결합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잠시 뒤에 보게 되는 무슨 결합? 금속 결합, 자, 이온 결합, 그 다음 공유 결합, 뭐 이런 것들을, 배이 결합,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몇 개를 채우기 위해서 8개를 채우기 위한 결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 이런 것이죠. 전하를 띤 원자나 원자단을 뭐라고 한다? 이온이라고 한다.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자, 원자라고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중성이죠. 그런데 이 녀석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플러스 전하를 띠든지 또는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온이라고 한다. 자,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자, 이렇게 플러스를 띄었다는 것은 무엇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전자를 잃었다 이런 얘기고요. 그렇죠? 그 다음 마이너스를 띄었다는 것은 전자를 얻었다는 뜻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무슨 이론을? 옥테트 이론을 만족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화학적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 그 밑에 나와 있는 얘가 나와 있나요? 수소이온은, 자, 이것은 어차피 주기율표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 현상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수소이온은 플러스 H 플러스 칼슘이온, 자, 암모늄이온,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플러스가 어떻게 되는지, 플러스 1가지, 2가지 기본적으로 패턴에 대한 인식은 있어야 되죠.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원자 오비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원자 오비탈의 종류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한번 봤던 것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자, 주양자 수 이렇게 했었죠. 자, 첫 번째 주양자 수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 n이 1이다, 2다, 3이다 이렇게 갔어요. 자, 이것을 궤도 껍질로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K, L, M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궤도 껍질의 명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궤도, 그 다음 이제 자, 이것과 함께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부양자 수를 얘기를 했죠. 부양자 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L은 뭐다? n-1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n이 1일 때 L은 얼마입니까? 0이다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n이 2일 때는 뭐와 뭐가 있다? 0과 1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여기다 쓸게. 0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다? 0과 뭐가 있어요? 1이 있다 이렇게 됐었던 것이고, 그 다음 자, n이 3일 때 L은 어떻게 됩니까? n-1이니까 2까지 있죠. 0과 뭐가 있어? 1과 2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궤도 껍질의 명칭으로는 자, 이렇게 됩니다. 궤도 이름을 S라고 하고, 자, 연궤도를 뭐라고 한다? 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를 뭐라고 하고? P라고 하고. 자, 그래서 항상 이 L 껍질에는 뭐와 뭐만 있다? S와 P만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얘기입니다.
S, 자, 부양자수 L에 대응하는 것은 S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1이 대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고, S가 대응이 되고,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P가 대응이 되고, 그리고 2에는, 자, S, P, D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SPD, 그러면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S, P, D, F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거기 나와 있죠. 원자 오비탈의 종류. K 전자 껍질은 S 오비탈만, L 껍질은 무슨 껍질만? SP 오비탈을. M 전자 껍질은 SPD가 있고, N은 금방 말씀드렸죠. SPD, F가 있다.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비탈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울리의 베타 원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저쪽 뒤에 나오는 훈트의 규칙이에요. 그래서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원자 속에 있는 한 전자라고 하는 것은 자, 네 가지 양자수를 갖는다 이런 얘기고, 그런데 자, 어떻게 됐어요? 주양자수도 있고 부양자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스핀 양자수도 있고, 자,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 것이죠. 금방 얘기했던 마그네틱 자기 양자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핀 양자수도 있었죠. 자,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할 건데, 자, 이런 것들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된다? 두 개의 전자 사이에서는 절대로 같은 일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갖는 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하나의 전자만 채워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뭐까지 같다는 거예요? 스핀이 똑같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스핀까지.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원자 속에 같은 네 가지 양자수를 갖는 두 개의 전자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파울리의 베타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 하나의 세분된 원자 오비탈에는 몇 개? 두 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P궤도에는 자, 자기 양자수가 어떻게 됐었죠? 자, 이렇게 됐었죠. 자기 양자수라고 하는 것은 M은 이렇게 됐었죠. 마이너스 L에서부터 뭐까지 있다? 플러스 L까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P라고 하는 것은 궤도가 몇 가지가 있느냐면, 자, P궤도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1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 M은 플러스 1까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P궤도라고 하는 것은 궤도가 몇 가지가 있느냐면 마이너스 1, 그 다음 앞에서 봤어요. 0, 1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각각의 궤도가 결국에 몇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한 개의 궤도에 각각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칸을 우리가 이렇게 치는 거죠. 칠 때 여기에 몇 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다? 두 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스핀이 다르다 이랬죠. 자기의 회전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자,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과 플러스 2분의 1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배치되는 것은 스핀의 방향이 서로 다르다.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두 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스핀 양자수를 다르게 해서. 자, 자전의 방향이 다르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바닥 상태에 있는 원자의 전자는 어디에서부터?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에서부터 차례로 채워진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채워지는 것은 어디서부터? 항상 안정된 상태에서부터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1에서부터 채워지고 그 다음 2, 3 이렇게 채워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파울리의 베타 원리 첫 번째가 뭐였었습니까? 똑같은 양자수를 갖는 두 개의 전자는 없다. 그리고 이렇게 세분화된 오비탈에는 두 개의 전자까지 채워질 수 있다.
자, 이런 거. 그 다음, 전자는 어디서부터 채워진다? 낮은 준위에서부터 채워진다. 자, 이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용어가 나왔습니다. 자, 원자 오비탈의 에너지 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바닥 상태. 그러면 뭐예요? 에너지가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를 뭐라고 한다? 바닥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는 뭐라고 합니까? 기저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안정해, 스테이블합니다. 그리고 들뜬 상태 또는 영어로는 인터레스티드, 흥미롭다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또 하나는 흥분한다 이런 뜻도 되죠. 자, 이것을 무슨 상태라고 하느냐? 여기 상태라고 합니다. 흥분했다는 것은 뭐예요? 뭔가 에너지를 받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들뜬 상태라고 한다. 그래서 바닥 상태보다 어떤 에너지를 받아서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올라가게 되는 상태를 자, 여기를 뭐라고 하고? 기저 상태라고 하고. 자, 에너지가 공급되었다. 그래서 자, 에너지 상태가 올라갔습니다. 이것을 무슨 상태라고 한다? 여기 상태라고 한다. 또는 들뜬 상태라고 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자, 용어도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앞에도 말씀드렸죠. 주양자수가 어떻게 될수록 낮을수록 에너지 준위가 낮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가 자, 주양자수가 크면 그러니까 K보다는 어떤 것이 L이 크고 L보다는 뭐가 크다? M이 크다 이런 얘기죠. 그럼 거꾸로 안정적인 것을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이것의 반대가 될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K가 가장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누가? L이 그 다음에 M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자의 분포 공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 S함수, P함수, D함수 각각 전자의 확률 분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S라고 하는 건 V형이고 P는 약간의 아령 모양을 띠죠. 그래서 X, Y, Z 방향으로 각각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세 방향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세 가지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럼 D는 몇 가지가 나오고 5가지. 그래서 D 궤도 함수에는 전자가 몇 개가 채워질 수가 있습니까? 자, P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세 가지니까 두 개씩 해서 몇 가지고? 6가지고. 그 다음 D 궤도 함수는 5가지니까 두 개씩 해서 몇 개? 10개까지 채워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혼성 궤도의 에너지 준위가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자, 이건 조금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1S. 그 다음에 이건 전자 껍질이죠. 2S에는 자, 어떻게 됐습니까? 2S하고 뭐가 있어요? P가 있고. 자, 그 다음에 3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SPD가 있죠? 3S, 그 다음에 3P, 그 다음에 뭐가 있다? 3D가 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자, S, 자, 이게 뭡니까? 주양자수고, 그 다음 이것은 뭐예요? 부양자수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돼. 그 다음, 자, 3에서 너무 떨어졌네요. 숫자를 다시 써보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써도 상관이 없고, 그렇지만 밑에서 쓴 것은 껍질의 에너지 준위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S, 자, 그 다음에 2S, 2P, 자, 3S, 3P, 그 다음 보다 3D, 이렇게 하나씩 증가했죠. 왜 그래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4S는 4S, 그 다음에 뭐가 있고, 4P가 있고, 그 다음 4D가 있고, 그 다음 하나가 더 있어야 되겠죠? 4, 뭐가 있다? F가 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대각선 방향으로 전자가 채워져요. 채워지는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그러면 여기 OS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채워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자 껍질이 채워지는 것은 자, 이런 식으로 채워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됐어요? 1S. 그 다음에 뭐가 채워지고 2S, 2P 채워지는 순서입니다. 자, 여기 자, 2개, 그 다음 여기는 6개죠. 그래서 껍질이 이렇게 되는 경우는 8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자, 어떻게 됐습니까? 3S가 채워지고, 그 다음에 자,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2p 다음에 뭐가 채워져요? 3p 같이 채워지죠? 그 다음, 자, 3s 다음에는 뭐가 채워집니까? 3p가 채워지죠?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 다음엔 뭐냐면, 자,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어떤 것? 4s가 채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채워진다? 3d가 채워진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채워집니까? 4p, 그리고 그 다음 어떤 것? 5s가 채워져요. 아시겠죠? 그 다음,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 뭐가 있으면 5p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채워지겠네요. 자, 일반적으로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요. 일단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여기까지도 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정 뭐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1s, 그 다음에 2s, 그 다음에 2p, 그 다음 뭡니까? 여기까지는 2p까지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보다 3s, 3p까지는 그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만큼. 그렇지만 어디에서 바뀝니까? 4s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디에서? 3d에서 바뀐다. 요거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여기만. 그렇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3D, 그 다음 4P, 5S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복잡해지죠. 자,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여기서 화학적인 작용이 많이 변동이 되게. 그렇지만 여기에서와 여기에서는 에너지 준위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배치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이따가 나중에 또 그런 예가 나오면 그때 가서 보면 되지만 자, 이 순서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뭘 할 수 있다? 전자 배치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1S, 2S, 2P, 3S, 3P, 그 다음에 뭐다? 4S, 3D의 순이다. 자, 이 순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죠? 자, 할 때는 공부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집중입니다. 매월 항상 일정한 시간을 공부하겠다, 성실하게 해나가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늘 공부가 잘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을 깊게 쭉 파고들어서 나를 재밌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시험 공부니까 전 과목을 균형되게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한 과목을 일단 잘 해놓는 것이 중요하죠. 그럴 때는 그날 내가 잘 되는 과목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 끝장을 볼 때까지 깊게 해야 돼. 그래야 공부가 지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뇌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에 끌리느냐? 흥미로운 것에 끌려요. 그래서 재미있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재미있게 공부하시고 그렇지만 강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유도하는 것은 시험과 관련이 있어서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재미있게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독하게 공부를 해야 반드시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고금의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가 인내예요. 뭐 한다? 오늘 참는다. 그래서 참을 인자가 3개면 뭐 또 합니까? 죽은 사람도 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날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보면 가장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내가 부족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내라고 하는 것 잘 생각하시면서 끈기 있게 공부하시고요. 자, 그 다음 자, 원자의 전자 배치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죠. 원자의 전자 배치 기본 이론에서 어디서부터 채워진다? 전자는 가장 낮은 곳부터 채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슬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어디에 있으면 이렇게 골짜기가 있으면 그러면 구슬도 반드시 어디에서부터 채워집니까? 낮은 곳부터 이렇게 채워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낮은 곳에서부터 채워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이것은 뭐 당연한 거니까 그대로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나와 있습니까? 훈트의 규칙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대로 한번 읽어보고 설명을 해보자고요. 뒤에 이제 배치에 관해서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훈트의 규칙. 자, 이것하고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예요? 금방 앞에서 배웠던 파울리의 베타 원칙입니다. 베타성의 규칙. 자, 훈트의 규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에너지가 같은 오비탈에 여러 개의 전자가 채워질 때 한 오비탈에 전자가 쌍을 이루어 한꺼번에 들어가지 않고 각 오비탈에 우선 한 개씩 고르게 배치된 다음 두 번째의
전자가 배치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궤도를 한번 보자고요. 주양자수 1일 때 어떻게 됩니까? 1S죠. 그 다음 2S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2S. 자, 그 다음에 2P 이렇게 두 개의 궤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봤듯이 자, 요 녀석은 궤도가 몇 개예요? 그러면 두 개다. 자, S 궤도가 하나인데 전자가 채워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두 가지다 이런 얘기니까 자, 넘겨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만약에 수소다. 그러면 수소는 어떻게 됩니까? 원자 번호가 1이고 양자수가 1이고 전자가 하나예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1, S1 이렇게 되네.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배치되느냐? 그랬더니 자, S궤도에 전자가 하나만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헬륨은 이 녀석은 어떻게 돼요? ES에 어떻게 됩니까?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첨자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요 녀석이 하나 되고 스핀이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하나가 채워질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그럼 리튬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리튬은 자, 원자 번호가 몇 번? 3번이죠. 리튬은 자, 이 녀석은 어떻게 됩니까? 1s2죠. 죄송합니다. 자, 1s2에 그 다음에 두 개 채워져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2s에 하나에 그러면 일단 뭐부터 채워집니까? 그러면 일단 1궤도 함수부터 첫 번째 채워지고 그렇죠? 두 번째 어떻게 채워진다? 여기에 하나가 채워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그리고 쭉 넘어가서 12를 해보자고요. 탄소 12를 해보자. 수에리베 붕탄노 그렇죠? 6번이네요. 원자 번호가 6번. 그리고 뭐다? 질량수는 12이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요거 한번 봅니다. 그러면 자, 이 녀석은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1s2 그 다음에 2s2 자, 그 다음 몇 개입니까? 6개죠. 전자수는 뭐하고 같다? 양자수하고 양성자수하고 같다. 그 다음에 2p 몇 개다? 2다. 그래서 6개. 그러면 자, 이것을 표현을 할 때는 자, 이렇게 되겠죠. 1s 궤도에 s 궤도는 전자 궤도가 하나죠. 근데 이 궤도에 전자가 두 개가 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네요. 자, 들어갔고 그 다음 여기도 ES2죠. 그래서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들어간다? 전자가 두 개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 EP예요. 그러면 EP는 자, P는 궤도가 몇 개가 있다? 3개가 있다. 오비탈이.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몇 개입니까? 2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채워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것이 뭐다? C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뭐다? 탄수의 오비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뭐고? 1s2, 2s2 그 다음에 2p 몇 개가 채워져 있다? 2개가 채워져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는 쭉 전자 배치가 쭉 나와 있죠. 오비탈에 따른 전자의 배치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함께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주기율표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주기율표를 보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